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ame word, different lens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고방식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중국계에서, 그죠? 중국인인데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분의 그 일러스트 삽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러스트 북인데, 그걸 바탕으로 이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리 얘기하면 그래서 이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영어 속담이 또 두 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생님은. 자, 일단 보면서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When you look at, wh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 할 때죠. 여러분이 look at a picture, 어떤 사진을 볼 때, 자, 그런데 미리 좀 체크 좀 할게요. 이번 단어는 문법적으로 that의 쓰임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러 가지 쓰임이 다 나오니까 꼼꼼하게 일단 보자고요. 일단 먼저 해석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사진을 볼 때,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your friend, 여러분의 친구가 shows you,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사진인데, on his or her phone, 자, 그녀의 그런 이 핸드폰으로 이 보여주는 그 사진을 볼 때, do you notice? 당신은 주목하나요? 그럼 이제 의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도 후나 이 where를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끔 기본적인 의문사를 놓쳐요. 그냥 여기서 후는 의문사로 쓰인 거죠. Who is in the picture first? 자, 이 사진에 누가 있는지 등장인물을 먼저 보나요? Or 아니면 where the pictures was taken first. 사진은 찍혀지는 거니까 수동이죠. 자, 사진이 어디에서 찍혀졌는지를 먼저 보나요? 사람을 먼저 보나요? 장소를 먼저 보나요? 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 단어에서 문법적으로 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접속사 tha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문법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고요. 해석할 때 뭐뭐라는 것을 뭐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뭐뭐라는 것을 뭐뭐라고. 그런데 우리 이번 단어는 이 접속사 that과 함께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명사 다음에 that은 쓰임이 관계 대명사 that, 예, 또 관계 부사 that, 예, 또 안 끝났어요. 동격의 that까지 이렇게 쓰임이 또 세 가지예요. 그래서 쌤이 이 명사 다음에 쓰인 that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포마 that의 쓰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포마 that의 쓰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왔을 때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격,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생략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강의 준비를 해놨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일단 이 생략 가능한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이렇게 동사 다음에 that은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고요. 관계부사나 동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면 안 되는데, 관계 대명사로 쓸 때 생략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생략이 가능하냐면, 관계 대명사 뒤에 이 목적어가 빠져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이 생략이 가능하다더라.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한 주어가 빠졌다거나 하는 관계대명사는 생략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테일한 문법 사항들을 또 선호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출제하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초반부에 이 that의 쓰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잡아드렸고, 다시 한번 자세한 건 포마 that의 쓰임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서 여기 있는 that은 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 대명사의 뜻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서 완전한 문장 구조처럼 보이죠? 다만 이 show라는 단어가 목적어를 두 개 끌고 나오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는데 무엇을 보여줘요? 여러분에게 뭘? 목적어 빠졌죠. 이해되나요? show가 목적어를 원래 두 개 끌고 오는데 그 누구누구에게는 나왔는데 무엇을이 빠졌으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네.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생략이 가능한 그 관계 대명사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디테일한 문법이 막 나오네요. 계속 갑니다. 자, whichever. 자, 어느 쪽 이건 이제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혹시 궁금하면 이번 단어의 주인공 문법은 아니지만 복합 관계 대명사 좀 궁금한데요. 오케이. 포마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부사 검색하시면 이미 강의 준비 또 다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쪽을 먼저 보든지 간에 that perspective, 여기서 that은 그냥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죠. 그 관점이 may reflect,
반영하는데 이번 단에서 뭔가 반영하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reflect, 그다음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거울이라는 단어로 쓰는 mirror 이런 단어들이 반영하다, 비추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의 cultural values, 이 문화적 가치들을 반영을 합니다. 자, 뭐하지 않은 문화적 가치냐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문화적 가치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지칭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이 퍼스펙티브,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그런 관점이 어떤 문화적 가치들을 반영하는데 그게 또 어떤 거냐면 하면서 without이 꾸며주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는 without이니까. 자,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별표 3개 쳐야 될 문법이 막 나오네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쓱 번역했지만 여기 좀 어색하죠. 그죠? 자, 어떻게 된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갑자기 you는 왜 나왔고 being은 왜 나왔는지 좀 이상하잖아요.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영어에서 이 전치사 다음에 그냥 ing를 쓰게 되면 이 ing라는 동작을 문장에 있는 주어가 했다는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ing한 동작이 문장의 주어가 아닐 때는 이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또 넣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예문을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am, 자, 나는 proud of, 자, 자랑스러워. 자, 뭐가 자랑스럽냐면 여기다 바로 쓸게요. 자, passing, 여기다 바로 쓸게요. The exam, 그 시험에 통과한 게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of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ing를 써준 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나는 자랑스러워 시험에 통과한 게. 그러면 시험에 통과한 게 내가 되는 거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나고 통과한 것도 난데 그게 아니라 난 네가 시험에 통과한 게 자랑스럽다. 그러면 시험에 통과한 건 이 문장에 있는 주어가 아니라 이건 주어는 자랑스러워할 뿐이고 네가 시험에 통과한 거니까 이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러니까 you나 you어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해석은 주어처럼 난 자랑스러워 네가 시험에 통과한 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일단 being이 온 이유는 you 때문이 아니라 with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써야 되니 being conscious, 이건 부사가 중간에 낀 거고 aware of it, 자, 그것을 그 관점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aware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쓴 거고 전치사 뒤니까 비동사에 ing 붙여서 being을 쓴 건데 깨닫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거니까 의미상의 주어로서 앞에다가 소유격 혹은 목적격 you를 써준 겁니다. 여기서 목적격 you를 써준 거네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without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valu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좀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포인트들이요. 됐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these different points. 좀 지우고요. 자, 이러한 다른 관점들은요.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주어가 이렇게 살짝 길고요. different point of view,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이가 주어인데 여기 exist, 여기 동사고요. 자, 존재하는데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그러한 차이점들로도 존재할 수 있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각 개인별로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나 groups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집단들이요. 어떤 사람의 한 집단들이 자, 특정한 neighborhood 어떤 뭐 이웃의 혹은 특정한 도시의 나라의 이러한 집단의 사람들이 may also have striking similarities 이게 하고 싶었던 얘기라고요. 정말 이 striking 강렬한 눈에 띄는 어떤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통점. 그래서 자, 그녀의 책 뭐라고 타이틀도 제목 지어진 하고 PP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East meets West. 동양이 서양을 만나다. 이 뭔가 시적이네요. 이러한 제목 지어진 그녀의 책에서 자, 작가인 양 리우는이 주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여기 attempt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 동사 사이가 좀 머니까 은근히 수일치도 헷갈릴 수 있어요. 됐죠? 자, 양 리우라는 작가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was born. 태어난 건 항상 수동수니까 이런 거 습관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중국에서 태어났고 병렬됩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독일로 이사를 갔던 그녀가 14살 때. 그러니까 10대 청소년기까지는 중국에서, 자, 14세 이후,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이제 성인 때까지는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이 자란 이 양 리우가 attempts, 시도를 합니다. attempt 다음 투부정사를 쓰면서 illustrate perspectives, 이런 관점들을 illustrate, 묘사하려고요. 알겠죠? 자, 그림을 그래서 보여주려는 거죠. From our Eastern and Western heritage. 자, 또 좋은 단어가 나왔죠. heritage 그러면 유산 이런 거죠. 그녀의 이 동양적 그리고 이런 서양적인 유산으로부터의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자, 묘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 different context. 자, 다른 그런 맥락 속에서 여기서 맥락이라는 건 상황이란 말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이 전혀 다른 수많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근데 그 맥락이나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바로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냐? eye-catching illustration. 이 눈을 사로잡는 이러한 이 illustration, 이 사파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맥락 속에, 다양한 상황 속에 그녀의 동양과 서양의 그런 이 유산들로부터의 그런 그녀의 관점들을 묘사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도입부면서 여기서 되는 그 사파들 illustrations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번 단에서 또 한 가지 또 문장 전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장이 하나 나왔네요. 일단 여기 seem to구만 별표 좀 쳐놓고요.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그 사파들은 seem to open up a friendly discussion. 사실은 이제 이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격렬한 토론이 아니라 자, 친근한 그러한 토론을 뭔가 여는 것 같습니다. On the essence of differences. 자, 어떤 차이점의 본질에 관한. 여기서 on은 뭐뭐에 관한 정도로 번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not only a but also b. 그리고 여기가 이 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단원 전체의. 즉, 뭐뿐만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차이점뿐만 아니라 요게 포인트죠. 집단들 간에 그리고 공동체 간에. 알겠죠?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독일 사람, 중국 사람, 되죠? 이러한 이 그룹이나 이런 공동체들 사이에서의 그런 차이점의 본질에 관한 친근한 토론을 좀 열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데 이걸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답니다. 또 이게 어떤 문장 구조냐면요. 자, 유튜브에서도 포마 it seem 구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it seem 구문 이렇게요. 자, 뭐냐면 여러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문장은 이 문장 정도로 보셨으면 돼요. 뭐뭐인 것 같다. it seems 이렇게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리고 뭐인 것 같냐면 접속사 대신 나오면서 자, 그 그림들이 up나 여러 제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즉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 번인 문장이 있는데 지금 느껴지다시피 it이 별다른 뜻이 없다 보니까 이 문장을 주어 동사가 한 번인 문장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it은 크게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they, 그 사파들을 앞으로 상승 이동시켜주고 지금 문장을 짧게 줄이는 중입니다. 주어 동사 한 번인 문장으로. 그 다음 동사는 그대로 가는데 주의할 게 아까는 주어가 it 하고 나왔으니까 단수니까 seems라고 했지만 지금 they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수일치가 다시 seem으로 변하고 그 다음 접속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주어가 앞으로 튀어나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접속사는 필요치 않겠죠. 왜냐하면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니까요. 맞죠? 그래서 주어는 앞으로 튀어나가 버리고 동사 부분만 남았는데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투부정사 붙여서 to up now 이렇게요. 자, 이래서 이렇게 문장 변환하는 것까지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선생님 포마, it seem 구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학습하도록. 자, 여기까지가 도입부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